조선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정종은 아닐 겁니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왕 정도로 기억되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왕에게는요, 사실 폭군 동생의 칼날 알려서 살아남기 위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바로 내 친동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정종이 평생을 마주해야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정종에 대한 오해, 바로 이친왕이라는 이미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맞아요. 정종의 재위 기간은 고작 2년입니다. 전설적인 아버지 건국자 태조 이성계와 피해 군주로 불리는 동생 태종 이방원, 이 어마어마한 두 사람 사이에 그야말로 끼어 있었죠. 그러니 역사책에서는 각주 정도로 취급되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정종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 나약했던 왕? 동생 이방원의 허수아비였잖아. 정치에는 관심 없고 격구나 하러 다니던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그려지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뒤에는 동생 이방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정종의 통치는 화려한 즉위식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동생 이방원이 일으킨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 바로 1차 왕좌의 난 직후에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왕좌는 피 위에 세워진 거나 다름없었죠. 동생 이방원이 권력을 잡는 과정을 보면 정말 무자비합니다. 정도전 같은 핵심 정적들은 그냥 다 암살해버리고요. 왕이 계승자였던 자기 이복 동생 둘을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나라를 세운 아버지까지 강제로 왕위에서 끌어내렸죠. 정종이 상대해야 했던 동생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형 정종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베테랑 장군이었지만 정치에는 영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에 동생 이방원은 권력에 미쳐있는 냉혹한 전략가였죠. 왕위 계승 싸움을 피했던 형과 그 싸움을 직접 일으킨 동생, 운명은 처음부터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종은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어설프게 정치에 나섰다가는 죽는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동생의 눈과 귀에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종은 정말 기가 막힌 생존 전략을 세웁니다. 그건 바로 그냥 노는 왕이 되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관심한 척 연기하는 거죠. 이 정치적 연기의 중심에는 바로 격구라는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말 타고 공치는 폴로 같은 건데요. 당시 무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격렬한 운동이었죠. 왕의 하루 일과,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가 뭐였냐면요. 날씨가 어떻든 몸이 어떻든 상관없이 격구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사냥 여행을 떠나고 수도에서 저 멀리 떨어진 온천으로 긴 휴가를 가는 거였죠. 신하들이 제발 정사 좀 돌보라고 애원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가 했던 모든 격구 경기는 사실 동생 이방원에게 보내는 정치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나는 네가 그토록 원하는 왕자? 그거 하나도 관심 없어. 다 네 거야. 이 신호를 끊임없이 아주 공개적으로 보낸 거죠. 하지만 정종의 전략은 그냥 놀고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존을 완벽하게 보장한 법률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두 가지 결정적인 한 수가 더 있었어요. 정종의 3단계 체크메이트 전략 한번 보시죠. 첫째, 격구와 사냥 같은 정치색 없는 취미에 미친 듯이 몰두해서 나는 무해한 사람이라는 걸 연기한다. 둘째, 야심가 동생을 그냥 후계자가 아니라 아들로 삼아서 법적인 방패를 만든다. 셋째, 적자를 낳지 않아서 내 후손이 동생의 자리를 위협할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린다. 정말 치밀하지 않나요? 여기서 정종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동생을 후계자로 삼을 때 왕세제, 즉 왕의 동생이 아니라 왕세자, 즉 왕의 아들로 책봉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제는 형제 간의 경쟁 관계를 인정하는 뉘앙스가 있지만 세자는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유교국가 조선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유교도덕 그 자체를 자신의 방패로 써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0, 이게 바로 정종의 전략을 완성시킨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정종에게는 정실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 즉 적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자기 아들이 커서 이방원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전력의 보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평화로운 생존이었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방원의 정적, 강력한 외척, 심지어 오른팔이었던 측은까지 전부 처형되거나 숙청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종은 어땠죠? 왕위에서 물러난 뒤 무려 19년 동안이나 평화롭게 살다가 63세에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이 형제 사이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도 있어요. 실록을 보면 동생 태종이 형한테 눈을 보약이라며 보내는 장난을 쳤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서로 눈으로 장난칠 만큼 정말 편안한 사이가 된 거죠. 정종의 전략이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인간적인 장면입니다. 그의 생존 전략은 성공했지만 역사적인 평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후 공정왕으로 불리다가 무려 250년이 지난 1681년에야 비로소 정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정식 왕으로 완전히 인정받게 됩니다.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뜻이죠. 밤은 깊어 삼경인데 흥은 다하지 않누나. 이건 정종이 직접 쓴 시의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자유와 평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과연 정종의 이야기는 권력이 두려워 도망친 겁쟁이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본질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본 천재의 이야기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